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프리카 찾아주신 형님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그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3,000분이나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또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제 매번 1,000명씩 쌓일 때마다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거든요. 다 이제 아프리카 생방송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보통 이제 저녁 7시쯤에 아프리카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내일 이제 아프리카 생방송 오셔가지고 기존 팬분들도 그렇고 새롭게 찾아주시는 분들도 그 별풍선 한 개만 후원해주시면 내일 전부 표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7시 화요일 7시에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많이 참여해주시긴 바라고. 필라델피아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그 직전 경기 때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보스턴이라는 이런 빠딱 강팀한테 4이닝 동안 4실점 하면서 그 전에 좋았던 페이스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웠었죠. 그 전에는 뭐 계속해서 퀄스 이상의 피칭들, 뭐 7이닝 경기도 2번이나 하고 하면서 되게 잘해주고 있었어. 사실 뭐 랑엘 수아레즈가 빛나긴 하지만은 휠러나 뭐 랑엘 수아레즈, 놀라 이런 친구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 시즌 방어도 3.07로 훌륭한 상태이고, 되게 산체스를 높이 평가를 했는데, 하필이면은 보스턴 빠따가 불타 있을 때 그때 걸리면서 조금 아쉬운 경기 결과를 냈었고요. 랜디 바스케스는 지금 샌디에고가 여러 차례 머스그로브라든지 다르비슈 이런 선발진에 지금 좀 빵꾸가 났다 보니까 바스케스도 선발로 굴리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5이닝 3실점, 6.2이닝 3실점, 5이닝 2실점. 양키스에서 나름대로 데려와서 그래도 좀 쏠쏠하게 해주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무튼 어쨌든 땜빵 선발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산체스가 직전 경기에 조금 절었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은 저는 여전히 좋은 내용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이런 그 홈등판 지금 시즌 1.95거든요 원정에서는 4.32로 홈에서 좀 더 좋은 모습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선발의 우세는 산체스가 낮고, 산체스에 놓은 리스크들도 조금은 내려놓을 만하다. 시즌 지금 70이닝 동안 피홈런이 한 번밖에 없는 상태이고, 볼넷 같은 것들도 괜찮게 컨트롤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작년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산체스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릴만한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빠따는 지금 뭐 리얼 뮤토도 없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에드문드 소사라든지 이런 애들 잘해주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빠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기는 해. 뭐 지금 요즘에 OPS도 조금 떨어지고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뭐 7경기 동안 2승 5패로 보스턴과 볼티모어 애들 만나면서 약간은 안 좋은 조짐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할 만은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은 해주는 빠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샌디에고가 최근에 또 직전 경기는 10안타 쳤어도 그 전에 6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또 빠따가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샌디에고는 올 시즌 홈보다도 원정에서, 홈에서는 237, 원정은 281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 잘하는 면들이 있긴 했었다.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7경기 중에 5경기를 두 자릿수 안타를 쳤었어요. 나름대로 샌디에고 빠따는 롤러코스터를 타긴 하지만은 요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내일도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저는 내일 뭐 샌디에고가 좌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이렇게 특히 약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불펜도 어제 샌디에고는 조금 쓴 반면 필라델피아는 거의 안 썼더라고요. 나는 필라델피아 사이드 괜찮게 보고, 그리고 언더 한번 이렇게 좀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신시내티 경기. 자, 폴 스킨스랑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약간 좀 가볍습니다. 스파이어스, 뭐 스피어스 이런 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딱히 마이너리그 성적 같은 것들은 나쁘진 않았어요. 7경기 동안 뭐 피홈런도 하나밖에 없고 괜찮기는 한데, 얘가 뭐 작년에도 한번 올랐을 때 13이닝 동안 6.92 좀 오락가락한 모습도 있고, 그냥 요즘에 이렇게 메이저리그 루키 투수들을 올리거나 막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걔네들 중에서는 뭐 데뷔전부터 잘하는 애들도 있고, 데뷔전에 조금 못했다가 나중에 잘하는 애들도 있고, 계속 못해가지고 다시 마이너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선발 투수가 좀 신인이 나온다? 좀 스킨스처럼 아주 막 유명하거나 주목받는 투수가 아니면은 솔직히 조금 빡세긴 해. 근데 일단 폴 스킨스 지금 방어율 2.43에다가 뭐 삼진 개수나 볼넷 개수 어디 좀 흠잡을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좀 데뷔 전부터 주목받은 만큼 해주고 있는 중이다. 상당히 훌륭한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시내티는 이 친구가 뭐 직전 경기 때 5.2이닝 무실점으로 잘하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양 팀의 투수 간의 격차를 차치를 하더라도 빠따 차이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피츠버그도 빠따로 엄청 칭찬할 정도는 아닌데, 신시내티가 또 막 한창 두 자릿수 안타 계속해서 치고 할 때보다도 최근에 또 9경기 중에 한 경기밖에 두 자릿수 안타가 없었어요. 미러키아 시리즈도 뭐 최근에 5안타 8안타 치면서 아쉽기도 하고,
막 엘리 델라크루스 같은 애들 뭐 도루에 3루타에 막 똥꼬쇼 열심히 해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시시내티는 또 내야 실책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은 팀이기도 하고 피츠버그가 최근에 콜로라도 상대로 물론 쿠어스긴 했지만은 11안타 15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빠따상으로 얘네들도 기복이 심하긴 한데 어쨌든 피츠버그 최근 10경기에 2-5-7 그래도 빠따상으로는 신시내티보다 피츠버그가 괜찮다고 봐야 된다. 선발 투수 우위도 피츠버그 쪽을 봐야 되기는 한다. 스피어스에 대한 정보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은 피츠버그 사이드 좋게 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불펜 소모도도 신시내티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피츠버그는 꽤 썼다고 하는데 피츠버그도 보니까 이제 좀 주력 투수 말고 하위권 투수들만 연투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뭐 체프먼 같은 애들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 저는 한번 피츠버그 사이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이애미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브렉스톤 게릿이랑 소니 그레이. 소니 그레이도 올 시즌에 조금 아쉽습니다. 시즌 방어는 뭐 3.01 정도로 좋은데 일단은 홈에서는 1.5, 원정 5.14로 홈이랑 원정 격차가 조금 더 심한 편이에요. 예년보다도. 원래 이 친구가 막 홈이나 원정을 엄청 막 따지는 편까지는 아닌데 세인트루이스 이적 이후에는 유독 좀 그런 면이 있네요. 그래도 지금 뭐랄까 인상 대비 소니 그레이가 경기마다 좀 실점한 거 대비 자책점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피안타도 40이닝 동안 23번밖에 안 돼요. 시즌 피홈런 한방 작년이나 뭐 예년부터 계속 소니 그레이는 피안타에는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도 피홈런 측면에서는 좋은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렉스톤 게릿은 한번 이제 완봉승을 거둔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조금 내리막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 2.2이닝 5실점, 4.2이닝 6실점. 템파베이나 매치같이 그때 당시에 템파는 좀 못 치고 있는 편이었었거든요. 매치는 조금 올라오는 편이었었고 그냥 요즘에는 브렉스톤 게릿이 시즌 방어율 6.10 또 얘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통산으로 봐도 안 적어놨네. 원래 얘가 홈이나 원정 편타도 조금 있어요. 홈에서는 조금 못하고 원정에서는 잘하는 그리고 낮 경기 잘하고 밤 경기에 못하는 약간 이런 반골 같은 측면이 있는 친구인데 내일도 일단 홈 경기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11.68 원정 2.41이에요. 이거를 뭐 너무 과하기 때문에 맹신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브렉스톤 게릿은 일단 소니 그레이보다는 조금 못 믿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똥산 이런 것들처럼 그 브렉스톤 게릿이 세인트루이스 타자들한테도 약간 아쉬운 면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니 그레이는 그 마이애미들한테 54타석에 2.35 정도로 괜찮은 편이었고 브렉스톤 게릿은 3.20 정도로 물론 상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상대 전적이 좀 안 좋네요. 소니 그레이는 통산 마이애미 상대로 2.48 정도 괜찮은 편이고 브렉스톤 게릿은 3경기 동안 6.14 이런 정도의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물론 소니 그레이가 뭐 2014년 이런 전적도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도 2021년이 가장 최근 전적이긴 한데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다 퀄리티 스타트급 이상 피칭을 해주기도 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맨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마이애미가 좌투수한테 너무 약하다. 워싱턴한테도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좌한투수 상대해가지고 수입도 당하고 안 좋은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한투수 상대로는 5할 승률 이상이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상대가 소니 그레이 쉽지 않은 투수이기도 하고 이 경기도 세인트루이스 사이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마행까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이것도 세인트루이스의 빠따도 요즘은 조금 올라올락 말락하다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세인트루이스 사이드에다가 굳이 따지자면 언더? 세인트루이스가 특히 뭐 시컵과의 경기들도 그렇고 언더 게임이 요즘에 되게 많아요. 최근 이제 7경기 연속으로 7.5 기준 언더이기도 하고 7.5 기준으로도 7경기 언더면은 꽤나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해볼만 하네. 세인트루이스 좌상바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죠. 좌한투 상대로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있기는 한데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그래도 요상하게 그래도 낼 때는 내는 어제도 이제 뭐 파이스 같이 뜬금없이 나온 애들도 잘해주기도 하고 그냥 골슈나 아레나도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점들이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는 이 두 팀 간의 경기라면은 세인트루이스 쪽이 조금 더 낫겠다. 선발 분위기도 그렇고 빠따 분위기도 마이애미도 최근 10경기 동안 1할 9푼 5리에요. 아무리 세인트루이스가 못 쳐도 세인트루이스 최근 10경기 2할 5푼 1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인트루이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 경기도 마해는 못 가겠는데 배당 1.50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분들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 키쿠치랑 피베타가 붙는데 키쿠치가 조금 안 좋은 흐름을 타졌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되게 좋았었죠. 그랬는데 막 3이닝 5실점, 5.1이닝 6실점 약간 다소간에 흔들리다가 최근 볼티모어 상대로 6이닝 2실점, 미러키 상대로 5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긴 했었어요. 저는 여러 차례 키쿠치가 작년에는 볼넷을 고쳤고 올 시즌에는 볼넷도 괜찮아졌는데 피홈런까지 약간은 좋아진 모양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회복세라는 점? 이런 점들은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닉 피베타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한테 4이닝 4실점 하면서 그 전에 조금 좋았던 모습들을
약간 좋았던 모습들이 흐려지기도 했긴 했었어요. 하지만 시즌 방어 3.88 정도로 괜찮고, 얘는 뭐 불펜으로 쓰든 선발로 쓰든 시즌 10승 같은 거 작년이나 재작년에 챙겨주기도 하고, 그냥 보스턴 선발진 가운데서는 그래도 꽤나 믿어봄직은 합니다. 그리고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서로한테는 약간은 약한 면모가 있다고 합니다. 피베타는 토론토 애들한테 3할 4리, 키쿠치는 보스턴한테 297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키쿠치 같은 경우는 또 보스턴 상대로는 통산 성적이 좀 안 좋아요. 7경기 동안 6.11, 작년에도 4.12는 오실점 경기를 2번이나 했었고, 보스턴도 물론 뭐 버듀고 같은 애들 나가고 이러면서 좀 변경이 있긴 하지만은 키쿠치가 보스턴 상대 전적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양팀의 빠딱 차이가 조금 눈에 많이 들어오죠. 토론토는 여전히 저번에 불개주 같은 애들이나 보 비셋 이런 애들 살아날 것 같으면서도 안 살아나거든요. 토론토도 지난 몇 년 동안 빠따가 꾸준하게 좀 하락세를 띠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반면에 보스턴이 요즘에 되게 괜찮습니다. 필라델피아와의 시리즈나 양키스와의 라이벌 시리즈에서 6경기 동안 4번의 두 자릿수 안타가 있었습니다. 그 두 자릿수 안타를 못 친 경기들은 4안타, 5안타로 전부 패배하긴 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스턴이 물론 홈이기는 했어. 펜웨이 파크 이용을 상당히 잘하긴 그런했던 면모가 있긴 한데, 빠따 분위기상으로는 토론토보다 보스턴이 확연하게 낫기는 해요. 그리고 키쿠치랑 피베타 구도는 엄밀히 말하면 키쿠치가 조금 낫기는 한데, 피베타가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키쿠치는 보스턴한테 약했다는 그런 얘기도 할 만한 것 같고, 저는 빠따의 힘 때문에 보스턴을 조금 더 높게 치고 싶네요. 헷갈린다 이런 분들은 그냥 욕심 안 내고 보스턴 프랭 같은 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보스턴의 일반승 같은 것까지 역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양팀이 아까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보스턴의 최근 빠따 흐름도 좋고, 그 8.5 기준으로 보스턴이 오바가 8번, 토론토는 뭐 4번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토론토가 직전 경기 때 뭐 11안타 치면서 클브 상대로 라이블리 공략에 성공한 바도 있긴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예측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맥스 프리드랑 리즈 올슨 경기가 있어요. 자, 맥스 프리드는 제가 여러 차례 훌륭한 땅볼러이기도 하고, 요즘에 조금 아쉬웠었죠. 진짜 철옹성 같은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 2경기 동안 7이닝 3실점 나쁘지 않긴 했습니다. 다음 경기 볼티아한테 5이닝 4실점 이렇게 알동 원정에서 약간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가 좀 빡세기도 했었고, 올 시즌에 78이닝 동안 6피홈런밖에 없는데 그 2경기에서 모두 다 홈런을 맞긴 했었다. 이런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 원래는 프리드가 제구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시즌 초반에 볼넷이 조금 많았단 말이야. 근데 최근 이제 4경기 동안 29이닝 동안 볼넷이 4개밖에 없는 중이에요.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일단 맥스 프리드는 애틀랜타의 에이스로서 믿을만 하긴 하겠다. 물론 뭐 세일도 있긴 하지만은 프리즈는 꾸준하게 안정감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프리드가 옛날부터 한창 잘할 때부터 이렇게 구종가치상으로 이 친구의 뭐 포심, 싱커, 커브 이런 부분들이 되게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구종가치 평가상으로는 약간 아쉽다, 이게 거슬리긴 하더라고. 그래도 여전히 뭐 피장 타율 같은 것들 적고, 올 시즌 땅볼 유도 비율이 61%에 달해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일단은 프리드에 대한 걱정은 조금 집어넣을만 하다. 반대로 리즈 올슨 최근 3경기에 5.1이닝 5실점, 4이닝 8실점, 5.1이닝 5실점, 얘가 시즌 초반 방어를 막 2점대 초반 이럴 때 달할 때에는 얘는 되게 잘해주고 있다. 근데 득점 지원이 리그에서 가장 적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승운이 안 따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리즈 올슨이 그냥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가 올 시즌에 빠따부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디 이제 그 해외 칼럼 같은 거를 하나 보고 왔는데요. 보니까 이제 속구 대처가 조금 애틀랜타가 안 된다, 하이패스트볼 계열 이런 거에 약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상대팀들이 애틀랜타 상대로는 이 속구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런 공략들을 많이 한다더라, 이런 것들을 봤는데, 리즈 올슨이 우한 투수의 평균 94.5마일, 스토프가 그렇게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상급으로 평가받을 만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의 기세가 워낙에 좋기도 하고, 어제는 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9안타에 3홈런, 최근 경기들 4경기 동안 12안타, 12안타, 11안타, 최근 3경기에 홈런 9방, 애틀랜타 빠따 기미가 슬슬 살아날 기미가 보이긴 하거든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도 물론 저번에 휴스턴 상대로 19안타 조지면서 터지면은 그렇게 터질 때가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시즌 이런 OPS도 좀 애틀에 비해서는 하위권이기도 하고, 디트로이트 빠따를 믿고 가기는 어렵단 말이죠. 상대가 프리드이기도 한데,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애틀랜타 쪽으로 좀 쏠리는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디트로이트가 최근 10경기 중에 8.5 기준으로 오바가 8번, 애틀랜타는 오바 6번 이런 식이어가지고, 제 아무리 프리드 경기라고 하더라도 디트로이트가 과연 빈손일지 이런 것들은 조금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언더오버는 저는 안 볼 것 같고, 원래는 애틀랜타 한창 못 칠 때는 애틀 경기 언더 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언더오버는 피할 것 같고 이 경기는 애틀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텍사스 경기인데요. 자, 존 그레이. 저는 여러 차례 올 시즌 텍사스에서 가장 좋은 투구 내용을 보이는 선수가 존 그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시즌 방어율 2.17, 방어율도 훌륭해요. 작년에도 전반기 때는 2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그랬었거든. 후반기 때 조금 못해가지고 4.0까지 치솟긴 했는데 꾸준한 슬라이더. 존 그레이의 슬라이더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리그에서도 고평가를 받던 선수였었거든요. 꾸준하게 슬라이더는 맨날 플러스 피치였어. 근데 여기는 파란색 진하게 있는 거. 이 친구의 포심이 약점이다. 작년에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시즌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존 그레이의 포심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더는 훌륭한데 이런 페스트볼 계열이 안 나와가지고 궁합이 약간 별로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나마 올 시즌 간만에 포심이 플러스 피치로 인정을 받고 있기는 해요. 예년에 비해서도 뭐 장타율이라든지 피안타율 전부 다 나아진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요인들이 올 시즌에 존 그레이가 텍사스 선발 가운데 가장 괜찮은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해봄직한 것 같고요. 자, 상대는 이제 데이비 피터슨입니다. 복귀한 이후에 그 3경기 동안 5이닝 3실점, 6.2이닝 2실점, 5이닝 4실점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기는 해요. 작년에는 이제 5.03으로 실망 들어왔는데 지금은 4.32. 사실 뭐 얘기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시즌 데뷔를 하기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1.14 되게 좋았었고 이닝 대비 3진이나 볼넷 숫자 아주 훌륭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역시나 메이저리그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딱 첫 경기 때 그리고 뭐 두 번째 경기 때 피터슨을 주목할 만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일단 선발상으로는 텍사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선발상으로는 그런 소리를 하고 싶고 문제는 빠따입니다. 텍사스가 얘네들이 뭐 두 자릿수 안타 막 연속으로 치고 하면서 조금 좋아질 기미도 보이고 했었는데 최근 또 9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거든요. 최근 10경기 타율 2할 9리 뭐 이지경이고 홈런도 5번밖에 없고 텍사스 빠따가 문제가 정말 많아요 지금. 작년 이맘때는 시즌 OPS 거의 한 2등 3등 경쟁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18등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시애틀과의 시리즈 물론 세이프고 필드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은 또 5안타, 9안타, 2안타에 그쳤어요. 반면에 이제 글로브 라이프 필드 텍사스의 홈구장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긴 한데 텍사스 새끼들이 그렇다고 홈에서 잘 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작년보다 확연하게 떨어진 텍사스는 빠따가 상당히 걱정이다. 반면 지금 매치는 5연승 달리면서 최근 10경기 동안 8승 2패이기도 하고요. 최근 10경기 2할 7푼 1리거든요. 홈런도 14방 까고 확연하게 빠따 분위기는 매치가 낫다고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존 그레이 괜찮게 보긴 하는데 얘가 요즘에 또 이닝도 많이 못 먹었거든요. 그 이제 복귀 등판에서 이제 부상 때문에 한 2주 정도 부상자 명단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이제 두 번째 투수로 등판했던 2.1이닝 무실점 한번 하고 그 다음 경기는 선발로 나왔는데 3이닝 2실점 이 경기는 65구밖에 안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두 경기 동안 투구수 관리를 해줬고 내일은 정상적으로 100구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더가 제일 낫지 않을까. 언더 보는 건 일단 텍사스 빠따는 못 믿고 그리고 존 그레이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호투는 해주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존 그레이가 통산 매치 상대로는 7경기 동안 7.41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걱정이긴 해요. 대부분의 성적이 예전 콜로라도 시절 푸어스에서 맞은 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좀 약간 지금처럼 잘하기 전 그때 맞은 성적이고요. 지금 이제 매치 현재 로스터에 있는 애들과의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조금 보여드리면은 1-9일 정도로 상당히 잘 막은 편이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내일은 텍사스 빠따는 여전히 못 치고 존 그레이는 매치 상대로 호투해주는 그림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승패는 차마 못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컵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아사드나 힉스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았던 투수들인데 지금은 아사드는 2.81 힉스는 3.01로 여전히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은 그때보다는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 아사드의 최근 부진 최근 5경기 동안 4.2이닝 3실점, 5이닝 4실점, 5.1이닝 2실점, 5.2이닝 5실점, 4.2이닝 2실점 이닝 소화는 원래도 조금 별로였었고 기본적으로 실점이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최근 경기들에서 볼넷도 많이 늘어난 점 이거를 많이 꼬집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닝 대비 볼넷 개수는 꽤나 많은 편이고 실점도 늘어난 편이고 이게 제일 아쉬워요. 시즌 8피 홈런인데 제가 말씀드린 최근 5경기 동안 홈런을 6방을 맞았습니다. 이렇게나 아사드의 최근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여전히 이런 싱커 같은 구종들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아사드의 폼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던 힉스도 비슷합니다. 그 원래는 강속구 볼펜 투수였다가 이렇게 그 선발로 전업을 하면서 구속은 조금 떨어뜨리고 완급 조절을 했는데 시즌 초반에는 얘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얘도 최근 3경기 동안 뭐 5.1이닝 5실점, 3.2이닝 2실점, 4.2이닝 3실점 두 선수가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닝을 많이 소화를 못했고요. 그리고 짧은 이닝 동안 많이 맞았다. 이게 가장 좀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둘 다 조금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양 팀의 빠따 차이는 지금 좀 명확한 편이에요. 샌프란시스코는 원래 얘네들이 홈보다는 원정에서 괜찮아. 여러 차례 오라클 파크는 리그에서 파크 팩터가 가장 낮은 팀이다. 그만큼 그 극투수 친화구장을 홈으로 쓰고 있는 샌프인데 내일은 원정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홈에서도 최근 4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 10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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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샌프란시스코 빠따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반면에 컵스는 또 지금 5경기 동안 타율이 또 마탱이가 많이 갔습니다. 9안타, 3안타, 3안타, 9안타, 5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타율이 1할 8푼 5리에요. 그 기간 동안 홈런도 3번밖에 없고, 올 시즌 컵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꾸준하게 안 좋은 빠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초반에 출발은 더 안 좋았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샌프가 훨씬 더 낫죠. 이런 시즌 OPS도 역전한 상황이기도 하고, 조더니스도 상대를 많이는 안 했지만 컵스 애들한테 1할 4푼 3리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샌프란시스코가 어제 불펜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 샌프란시스코 불펜이 어제 이랬었어요. 대부분의 선수를 다 기용을 했었고, 랜디 로드리게즈 같이 이렇게 좀 멀티이닝 먹어주는 좀 많은 공을 던졌던 애들 빼고 다 썼는데, 시언 힐러? 이 친구가 3연투, 루크 잭슨 3연투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라이언 워커도 2연투고 이렇게 연투에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내일 불펜 운영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도 뭐 한 번밖에 안 던진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샌프란시스코 불펜 운용 조금 믿어보겠다 이런 분들은 샌프란시스코 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언더보기는 조금 빡세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다저스. 제가 맨날 막 고배당에 콜로라도 넣고 이러면서 콜로라도를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퀀트리 등판은 진짜 믿을만해. 제가 맨날 콜로라도 약을 팔긴 하는데 퀀트리 등판은 믿음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올 시즌 구종 가치상으로 퀀트리의 스플리터가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그런 구종이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네, 퀀트릴의 스플리터 같은 공들이 가장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볼 때 이것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퀀트릴의 스플리터가 좋으면은 상대팀의 스플리터 대처는 어떠냐. 자, 여기 WSF 이게 스플리터일 거예요 아마도. 스플릿 핑거 페스티벌 이렇게 적혀있는데, 스플리터 대처가 다저스는 어땠는지. 그래도 리그 평균 이상이라고는 하네요. 아주 좋은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스플리터 대처가 꽤나 되는 다저스다, 이런 얘기들은 볼만은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퀀트릴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번에 뭐 다저스한테 4.1이닝 사실점으로 부진했던 바가 있었다. 근데 그 경기 하나 빼고는 최근에 너무 좋거든요. 이 경기랑 그 휴스턴한테 5이닝 6실점 했던 거를 포함을 하더라도 최근 10경기 2.48입니다. 남은 경기들은 죄다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콜로라도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 퀀트릴이 나오고, 그리고 내일 다저스가 팩스턴인데, 팩스턴이 직전 경기는 잘했어요. 하지만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 포심이 늘어졌고 삼진이나 볼넷 같은 부분들, 원래 기존의 팩스턴의 장점들이 많이 좀 사라졌다. 그리고 시즌 방어율이 괜찮은 것 대비 이런 FIP의 격차, 원래는 팩스턴이 FIP 상으로 상당히 괜찮은 투수였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방어율보다도 FIP가 안 좋을 정도로 리그에서 방어율과 FIP의 격차가 가장 큰 선수 중에 하나예요. 팩스턴이 이렇게 좀 뻥튀기가 돼 있는 투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안 봅니다, 팩스턴은요. 그래서 내일 선발상의 우위도 어느 정도는 콜로라도가 가져갈 만도 하다. 그리고 콜로라도가 제가 몇 번 올 시즌에는 딱히 홈에서의 강점이 두드러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다시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 거의 한 3푼가량 잘 치고 있고, 내일 이렇게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올 시즌 콜로라도가요 우한 상대로는 홈이든 원정이든 그냥 그저 그래. 근데 이렇게 좌한 상대로 홈에서 할 때는 리그 OPS가 1등으로 치솟습니다. 팩스턴의 공도 지금 예년보다는 전성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고, 내일은 콜로라도가 빠따 분위기도 확실히 좋아질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놓을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저스는 지금 무키 베츠 같은 이런 선수들도 부상으로 빠지게 되기도 하고, 다저스의 빠따 분위기가 사실은 좋지가 않잖아요. 최근 5경기 동안 다저스 2할 4리 7안타 5안타 8안타 6안타 3안타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물론 저번에 퀀트리를 털었던 바가 있긴 하다, 이런 것들은 걱정스럽긴 한데 저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콜로 사이드에다가 오버 한번 이렇게 또 볼 것 같네요. 다만 양팀 다 11.5 기준으로는 최근에 오버보다는 언더가 이렇게 많았다는 점도 사실 조금 걱정스럽긴 하긴 하죠. 콜로라도 불펜도 많이 걱정이고.
자, 벌써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 대 미러키 경기 있는데, 내일 미러키 선발 투수 보시다시피 그 되게 유망주 투수예요. 그냥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뭐 마이너리그에서는 나쁘지 않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스토퍼 같은 게 훌륭했던 건 아니었었고, 그리고 직전 데뷔 경기에서는 3.2이닝 동안 7피안타 2실점, 삼진은 4개밖에 없었고 볼넷도 하나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어요. 반면에 호세 소리아는 요즘이 상당히 좋습니다. 5월달 이후 8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2.90에 피홈런도 3번밖에 없다. 뭐 시즌 피홈런도 적은 편이고, 이 친구는 불펜으로 나올 때는 구속이 100마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거의 뭐 박던 선수인데, 선발로 나와서도 지금 구속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게 지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좋은 커브나 싱커에 비해서 포심이 약간 안 좋다는 점인데, 그래도 포심 활용 빈도를 줄이면서 땅볼 유도 잘해주고 있고, 직전 경기 뭐 8이닝 2실점, 그전에도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호세 소리아노는 시즌 초반에 약간 선발로 딱 나왔을 때 아쉬웠던 것 대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선발 우세는 천사에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천사 빠따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 이제 한 7경기 중에 4경기가 두 자릿수 안타였었고, 다른 경기들도 그렇게 엄청 못 친 것도 아니야. 천사가 막 엄청 못 치던 구간이 되게 길었었죠. 한 12, 3경기?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천사가 한 자릿수 안타에 맴돌던 기간이 꽤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빠따가 확연하게 나아졌었고, 왼쪽 아래도 OPS가 상승세에 있다, 이런 것들도 얘기해볼만 한 것 같고요. 반면에 미러키는 사실 빠따는 그냥 미러키는 오락가락해. 잘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고 못 칠 때도 있고, 그런데 선발 차이가 꽤 있다는 점, 그 이제 매길 동생 매길 같은 애들이 연투에 걸려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한번 천사 사이드 역배 같은 거 보고 싶네요. 방제 걸어놓은 것처럼 오늘 물북 역배 보는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천사승의 언더 한번 이렇게 보고 싶네요. 느바 이제 내일 5차전이잖아요. 보스턴이 다시 홈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 측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1, 2, 3차전에 조정을 아예 안 했다. 그만큼 1, 2, 3차전이 좋았었고 4차전에서는 댈러스가 엄청 잘했었죠. 문제는 그날 보스턴이 진짜 좀 원정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경기만 잡으면 우승인데 나는 되게 좀 성의가 없어 보였거든. 특히 리바운드 싸움을 엄청 털렸습니다. 그 라이블리가 벤치에서 나왔는데 22분 동안 오펜을 7개, 총 리바를 12개를 잡았어요. 보스턴이 정규 시즌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리바운드 퍼 게임이 있거든요. 정규 시즌 리바운드 전체 경기당 2등 팀이에요. 이 정도로 보스턴이 보드 장악력 면에서는 밀릴 게 없는 팀이야. 그런데도 댈러스한테 한 경기 크게 좀 고전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좀 허슬 같은 게 많이 밀렸었죠. 댈러스의 3점도 꽤나 잘 들어가는 편이었었고, 평소보다 보스턴은 아주 저점인 게임이었었고, 댈러스는 뭐 야투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고점의 게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릴만 한데요. 경기가 워낙에 초반부터 좀 많이 밀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댈러스가 뭔가 조정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잡았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보스턴이 약간 자멸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제 느바 역사상 보스턴이 그 인디애나를 4대0으로 수입을 하고 왔잖아요. 직전 경기 4차전을 이기면은 역사상 NBA 역사상 처음으로 컴파 4대0 수입, 파이널 4대0 수입으로 우승하는 팀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소리지.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 부분을 캐치를 못했습니다. 이거를 알았더라면 직전 경기 보스턴 안 갔을 텐데, 좀 이런 거는 좀 저는 기록 중이라서 꺼림칙하니까. 어쨌든 이런 전통도 있었기 때문에 직전 경기는 보스턴이 졌는데, 저는 내일은 보스턴이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직전 경기는 보스턴이 워낙에 너무 저점이었다, 이런 얘기들 할만하고, 이렇게 댈러스한테 오펜을 그렇게까지 딸 경기가 아니었다. 보스턴은 원래도 이런 리바운드 같은 싸움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보다는 박스아웃이라든지 여러가지 허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크게 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댈러스는 늘 돈치치의 수비력, 플레이오프 내내 돈치치가 상대한테 이런 드라이브인 비율, 돌파를 허용한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여전히 돈치치는 공략 대상이고, 어빙도 그렇고요. 저는 내일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오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보스턴이 만약에 내일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이러면은 거의 한 120대 100, 그러니까 댈러스는 점수를 막 110점까지는 모르겠고 어느 정도 뚫는다 치고, 보스턴은 우승 확정으로 한 120점가량 때려박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예상이에요. 이게 댈러스가 한번 잡으면 얘네 야투가 폭발하는 날이 있을 거다. 그 전까지는 3점이나 야투들이 엄청 안 좋았는데, 만약에 댈러스가 한번 이긴다면 야투가 폭발하는 날일 거라고 했는데, 반면에 보스턴도 여태 야투가 대폭발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 3점을 막 40% 후반대로 때려 박는다든지 그런 날이 한 번도 없었어. 보스턴이 안 그래도 상대적인 강팀인데 이런 날도 한번 올 때도 됐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좀 보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 것도 얘기 한번 해보면요, 사실 내일 이 구도, 제가 죄송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루마니아 경기는 거의 안 봤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루마니아를 경기를 봤던 거는 이제 스위스와의 경기, 유로 이제 예선 막바지였는데 예선 I조 1등이었어요.
루마니아가 예선에서만 16득점 5실점, 실점이 상당히 적었었고 무패 행진이었거든요. 6승 3무인가 4승 6무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루마니아가 예선을 상당히 잘 치렀다. 그래서 스위스까지 제끼고 조 1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알만한 이름이 해봤자 뭐 드라구신이라든지 뭐 스탄시유, 뭐 좀 알면 라즈반 마린 이런 친구들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선수단들이 뭐 이렇게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많이 없고, 여기 있는 뭐 토르헤라든지 알리백 이런 친구들은 이런 큰 무대에 올라간 기억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고, 루마니아가 딱히 지난 몇 년 동안은 빛을 못 봤었습니다. 90년대나 뭐 이럴 때는 80년대 특히 뭐 슈티아우와 부쿠레슈티가 유러피언컵 우승하던 시절이나 뭐 그 이후에 뭐 게오르기 하지의 시대, 2000년대 초반 뭐 코스민 콘트라, 뭐 크리스티안 키브, 뭐 무투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루마니아가 꽤나 저력이 있을 때고, 2010년대는 거의 조용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간만에 이제 유로 본선을 뚫었는데, 루마니아가 통산 유로 본선에서는요 1승 5무 10패, 지난 24년 동안 무승이었습니다. 유로 2000에 잉글랜드 상대로 한번 이긴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말고는 무승인데, 이번 대회도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가 이제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루마니아보다는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진첸코라든지 무드리크, 그리고 올 시즌 지로나에서 훌륭한 시즌을 보낸 도우비크나 뭐 치앙코프 이런 친구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뭐 레알 마드리드의 루닌 골키퍼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다만 얘네들도 좀 빚어지지는 못한다는 점, 이게 아쉬운데, 근데 가장 눈에 들어온 거는 이런 것들, 뭐 공격 재능 많다는 거 차치하고, 이 세르게이 레브로프 감독, 2006년에 우크라이나가 월드컵 8강에 갔잖아요. 그때 당시 셰프첸코랑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좀 이제 이름 있는 선수라면 세르게이 레브로프였는데, 레브로프가 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경기가 오바 게임이 좀 많아졌습니다. 좀 공격진의 이런 좀 뭐랄까 조정 같은 것들을 잘했다고 얘기를 할 만도 하고, 다소간의 우크라이나는 전방 자원에 비해서는 이런 후방의 무게감은 약간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루마니아가 지금 유로 예선을 뚫고 그 이후에 3월달이랑 6월달, 이제 작년 11월에 본선 진출 확정한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3월달이랑 그 6월달 평가전에서 3무 1패였었거든요. 유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얘네들이 뭐 리히텐슈타인이나 부가일랜드 이런 애들이랑도 비기면서 상당히 안 좋았었다. 물론 그 기간에는 주력 선수들도 많이 빼고 그런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감안을 해도 루마니아가 유로 준비가 좋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양팀의 전력차도 비교적 이제 최근, 옛날에 루마니아가 그래도 좀 한 끗 바 있을 때는 루마니아가 많이 우크라이나를 이겼는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대부분 이렇게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승배당도 나쁘지 않긴 한데요,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겨도 뭐 햄무 정도, 그리고 뭐 무승부 가능성 이런 것들도 조금 보고 싶네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루마니아를 보긴 좀 힘들 것 같다, 그냥 이런 생각만 듭니다. 다음 경기 벨기에 대 슬로바키아입니다. 저는 늘 벨기에 헤이러입니다. 벨기에가 이제 최전성기였던 시절, 그때는 월드컵 4강도 가고 그거는 맞는데, 지금은 여기 왼쪽에 라인업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이제 황금 세대가 많이 저물었었죠. 이전 세대의 훌륭한 아자르 같은 애들도 지금 없는 편이고, 수비진도 많이 좀 가벼워지기도 했었고요. 루카쿠는 뭐 여전히 벨기에 역사상 최다 득점자의 뭐 그런 기록들이 있기는 해. 데브라이너도 얼마 전에 센츄리스 클럽 가입하면서 자축하고 그런 모습도 있고, 맨시티의 크랙, 도쿠 같은 애들도 있고, 라이프치히에서 좋은 시즌을 보냈던 로이스 오펜다 이런 애들도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벨기에는 저는 맨날 제가 지적하는 거는 감동 얘기였었죠. 로베르토 마르티네즈가 벨기에의 황금 세대를 말아먹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게 보통 그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지금 제가 여기 예상은 4-2-3-1로 했는데 3-4-3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대회 때는 4-4-2를 들고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4-4-2가 아무래도 이런 4선 포메이션, 4-2-3-1 같은 4선 포메이션에 비해서 4-4-2나 3-4-3은 3선 포메이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팀들은 뭐 3백에서 한 명을 올린다든지 좀 비대칭적인 이런 조정을 취하면서 상대팀의 이런 4선 포메이션에 싸먹는 것들을 많이 방지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로베르토 마르티네스의 게임을 봤을 때는, 특히 지난번 대회 틸레망스 같은 애들 저는 되게 저평가를 하는데, 완전히 이탈리아 중원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는 그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의 개인적인 이런 좀 게임을 낮게 평가하는 게, 이게 좀 기술 좋고 괜찮은 애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못 써먹는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벨기에는 그렇게 높이 평가는 안 합니다. 다만 뭐 칭찬할 점이라면은 도쿠 말고도 트로사르, 문제는 트로사르도 이제 왼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편이어가지고, 물론 오른쪽에 쓸 수도 있지만은 도쿠랑 트로사르를 동시에 못 쓴다는 점,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보통 예선에서도 이렇게 둘을 기용하는 빈도가 조금 많이는 없었거든. 뭐 예선에서 루카쿠가 8경기 14골로 유로 예선 신기록을 썼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저는 벨기에는 지금 이제 면면상으로도 황금 세대에서 많이 쳐졌고, 황금 세대에 비해서 많이 쳐졌고,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는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면에 이제 슬로바키아,
저는 뭐 여러 차례 칼조나 감독이 나폴리를 뭐 겸직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슬로바키아는 이제 전방은 약간 아쉽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도 전방은 약간 이름이 없는데 중원이나 수비니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페예노르트에서 좋은, 페예노르트 맞나? 한치코가? 하여튼 뭐 한치코도 그렇고,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인터밀란이나 그 이제 PSG로 넘어가서 슈크리니아르는 꾸준하게 이제 뭐 슬로바키아의 주장이고요. 옆에는 바브로, 이 친구도 세리에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두브라브카 키퍼는 다들 아실 것 같고, 로보트카 중원, 욘드레이 두다, 베로나에서 유일한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유라이 쿠츠카, 오랫동안 세리에에서 뛰었는데 아직까지도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게 많다는 거. 페카리크나 쿠츠카가 둘 다 37살이에요. 나이가 조금 많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뭐 이번 대회에 나오는 동구권 국가들 가운데는 이 후방 짜임새가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나는 슬로바키아는 생각보다는 까다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문제라면은 이런 것들, 양 팀의 양쪽 이제 하라슬리네라는 스스로 둘 다 그 이제 반대발 짝발 윙어라고 하죠. 인버티드 윙어. 그래갖고 이 사이드보다는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면이 있고, 이 한치코도 원래는 센터백, 페카리코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측면 지원이 약간 부실할 수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벨기에가 슬로바키아 공격이 약간은 단조로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얘기해볼만 한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벨기에를 낮게 보기도 하고, 저는 벨기에가 만약 이기더라도 햄무 정도? 그렇게 큰 점수 차이로 이기진 않을 것이다. 이 경기를 물론 벨기에가 편하게 갈 수도 있죠. 막 술술 풀리면서 요즘에 그런 경기를 되게 많으니까. 저번에 뭐 스페인도 그렇고 독일도 5대1이었었죠 아마. 뭐 그런 경기들이 있기는 한데, 나는 엄밀히 말하면 벨기에가 편하게는 못 갈 것 같아, 슬로바키아 상대로. 저는 벨기에 햄무사이드나 언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대 프랑스인데, 지금 뭐 저는 옛날부터 오스트리아가 복병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냥 뭐 국내외 가릴 거 없이 여러 많은 이런 그 평론가 분들이 오스트리아를 이번 대회 복병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그게 틀린 말도 아닌 게,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여러 차례 라이프 랑닉 감독의 이런 그 강력한 압박 축구와 기동성 있는 축구,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라이프 랑닉의 활동량, 압박, 역습을 위주로 하는 이런 축구가 오스트리아 대표팀에서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뭐 알라바가 없고 이런 것들이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좋은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이제 지난번 대회 때는 이탈리아한테 패하고 탈락하긴 했는데, 그때도 이탈리아를 진짜 턱밑까지 조여왔던 그런 팀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젊은 편이고 전성기구 안에 있다. 뭐 여기 있는 뭐 자비처나 그릴리치, 자이발트, 또 누구야, 콜라트 라이머도 그렇고 슐라거라든지 여기에 없는 선수들도 다 그냥 오스트리아의 중원은 빠르고 강인하고 열심히 뛰는 그런 선수들 일색이에요. 다만 이제 수비진이 조금 아쉬운 거, 저는 막시밀리안 베버나 단조 같은 선수들을 센터백으로 구성하긴 했는데, 뭐 트라우너나 리에나트 누가 나와도 안 이상하긴 합니다. 오른쪽에는 볼로냐의 포쉬가 딱 닥주전일 것 같고, 이게 선수 면면이 좀 수비 라인이 조금 걸린다는 점? 그게 약간 아쉽긴 한데, 오스트리아의 축구 색깔은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축구라면 프랑스를 곤경에 처할 수 있게 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프랑스 보면 일단은 그리즈만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그 아틀레티코에서 그냥 대단했었고, 그러긴 한데 그리즈만도 나이가 꽤 있죠. 91년생으로 나이가 있는 편이고, 저희 우파메카노나 파바르가 아마 센터백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아스날에서 훌륭하시던 분은 뭐 살리바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와도 안 이상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파바르는 포백보다는 3백에서 더 잘했었죠. 프랑스 대표팀이 라이트백에 이제 포백을 쓰면은 라이트백에 쿤데가 있다 보니까 파바르를 오른쪽으로 쓰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월드컵 우승할 때는 파바르가 라이트백으로 되게 잘했는데, 파바르의 쓰임새가 약간 아쉽다는 점. 3백 쓰면 오른쪽 스토퍼로 쓰면 되는데, 프랑스가 4백을 설치, 3백을 설치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요. 그리고 중원 구성도 여기 뭐 라비오 추아메니로 적어놓긴 했었어요. 근데 뭐 카마빈가라든지 캉테 같은 애들 나올 수도 있고, 포파나 같은 애들도 괜찮게 하고 있고요. 은바페를 내리고 그러니까 은바페를 내리고 뭐 지루를 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자세히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워낙에 지금 유로도 뭐 레반도프스키 결장이라든지 되게 갑작스럽게 선수들이 안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기는 한데, 은바페가 없는 프랑스는 뭐 큰 타격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도 프랑스가 낙승하는 그림을 잘 안 본다는 점. 프랑스가 이겨도 햄무일 것 같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고배당충 같은 면에서 접근을 해도 그냥 햄무가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해요, 저는요. 저는 간다면 햄무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프랑스의 뭐 일반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당이 다 너무 별로잖아. 저는 기본적으로 유로 대회는 1.4짜리 일반생 안 가고 싶어요. 벨기에도 그렇고 일반생 이렇게 짠 거는 안 가고 싶고, 간다면 마헨에 가든지 햄무라든지 무승부 이런 것 중에서 많이 고르고 있는데, 햄무가 좀 성격이 가까워 보이긴 하네. 이 정도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